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사 2급 검정의 9장 자동차 안전 편의장치 튜닝 실무편의 강의를 맡게 된 이홍준입니다. 자, 간단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된 학과나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좀 좋고 재미있다 보니까 토목을 전공했으나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튜닝 프랜차이즈 본사 덱스크루라는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의 등기 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튜닝 경진대회나 이런 곳에서 수상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더벙커라는 프로그램 3, 4, 6 시즌의 기획과 총괄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정비 관련된 자격증하고 전공이 토목이다 보니까 토목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그러면은 강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9장에 나오는 편의 안전장치의 초음파 장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 대한 실제 튜닝 계획, 장착, 시험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번 실무편에서는 핵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실제 내가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를 시험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착이나 이런 시험이나 실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문제 출제도 객관식이 아니라 필답형, 서술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개론편보다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음파 튜닝 장치에 대한 계획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초음파 장치 색을 정해야 됩니다. 차량에 맞는 색깔을 지정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내 임의대로 검정차에다가 흰색 센서 넣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고객과 협의해서 초음파 장치의 색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치의 사양을 정해야 됩니다. 차량이 SUV, RV냐, 세단이냐, 스포츠카냐에 따라서 센서가 감지하는 거리라든지 각도가 좀 달라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양을 알아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컨트롤러,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디스플레이 박스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양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박스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치에 대한 세부 사양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전원 연결을 설계하는데 내가 상시 주차 모드에서도 영상이 표현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운행 중에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전원 연결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품 설치의 위치는 나는 룸밀러 옆에 측면으로 해주세요. 센터로 잡아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 배선의 경로도 어떻게 잡아야지 소음이나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을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품의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구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을 계획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도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고객과 사양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신 후에 사양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전원 연결은 차량의 운행 중에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CC 전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후방 카메라는 후진 시에만 연결하면 되니까 후진 등에 연결한다라는 정도. 세 번째, 부품 설치 위치하고 배선의 경로 이런 것들은 큰 트러블 없게끔 준비하셔서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블랙박스나 전방 센서처럼 공구를 잘 준비해서 탈부착 업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작업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센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초음파 센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예시 화면은 순정 차량에 전방 센서를 설치한 건데요. 전방 센서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등간격은 아니긴 한데 이제 샘플 예시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애프터 상품, 그러니까 범용화 상품에 대한 장착에 대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만약에 후방 내가 감지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양 끝에 한 10여 cm 정도는 남겨놓고 센서를 타공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너무 측면 쪽을 바라보게 돼서 후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측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10cm 정도를 남기고 4등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은 4채널짜리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754 전폭, 차의 폭, 범퍼의 폭이 1754mm, 공학에 다니는 미리니까 그럼 뭐 센치로 바꾸면 175.4cm 차량에 4개짜리 센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양끝 10cm, 20cm겠죠. 빠지고 나면 나머지 센서가 4개니까 3등분 한다. 나누기 3 하시면은 각각의 센서 거리가 51.8c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프터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 위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과 협의 후에 사실상 위치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범퍼에 구멍을 내줘야겠죠. 일단은 그 개론편 들으신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애프터 상품으로 사용하는 센서는 테두리 캡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캡보다 1mm 정도 더 큰, 직경이 1mm 정도 큰 홀커트를 사용해서 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자, 구멍이 뚫기가 다 끝났다, 타공이 다 끝나면 초음파 센서를 장착해야겠죠.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수평과 수직 방향이 있는 센서의 경우에는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컨트롤러를 연결하는데 지금 예시 화면은 후방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화면이네요. 그래서 후방 감지 센서의 컨트롤러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요. 아까 센서를 연결한 케이블들을 하나씩 연결해주고, 그 다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후진등 전원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앞쪽 디스플레이에서 트렁크 공간까지 이동한 후에 그 케이블까지 연결해서 총 몇 개? 6개의 케이블을 결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원 연결 방법은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리버스 라이트 그래갖고 테일 램프입니다. 테일 램프에 후진을 기어를 넣으면 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배선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디스플레이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양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치는 대부분 A필러, 운전석 A필러 좌측 끝부분에 거의 연결합니다. 이유는 이제 배선이 이렇게 막 노출되거나 그런 게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쪽에 놓고요. 그 케이블을 트렁크까지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드러나지 않게끔 매립해서 디스플레이와 연결하면 되겠죠. 한번 실제 주변에 뭐 이러한 테스트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제품 구매해서 한번 설치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 홀커터는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공구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블랙박스 장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요즘 개인분들도 DIY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설치가 어렵지 않다는 것인데요. 동봉되어 있는 제품 매뉴얼에 보시면 설치에 대한 간략한 이런 사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엔 설치할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거치대 연결 부위와 거치대를 홈에 맞게 결합해 주시고, 양면 테이프 필름 제거한 후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고 SD카드 장착하고 전원 케이블 연결하면 작동이 되죠. 이 채널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라고 하는데, 후방 녹화 카메라는 설치할 위치를 뒷글라스 또는 SUV 같은 경우도 뒷글라스죠. 글라스에 부착을 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케이블 연결해서 프런트에 있는 메인 카메라와 연결해 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치가 다 끝나시고 나면 영상이 잘 나오는지 각도 조절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는 저렇게 생겼고요. 후방을 향하도록 실내에 부착을 해라. 부착된 상태고요. 배선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한번 볼까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매립전 상태를 잘 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센터 패시아 패널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거할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작정 날카로운 공구나 뭐 이런 주걱 같은 경우, 또 스틸 헤라나 뭐 또는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힘껏 제낀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렇게 탈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쪽 센터 패시아를 감싸고 있는 대시보드 부분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손상이 갔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전에 정비 매뉴얼이 있으신 분들은 정비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센터 패시아를 안전하게 탈거하는 방법, 또는 이 주변 테두리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테이핑 작업을 해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해서 약간 손상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예 안 나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나게 되면은 뭐 차를 간혹 인수하셨다는 분들도 제가 봤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윈스톰 차량을 예시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윈스톰 차량 같은 경우는 패널의 좌측과 우측 이 공조 부분이 나오는 부분부터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탈거를 하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스크류를 분리하신 후에 오디오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다 탈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거된 기존 마감재는 이렇게 돼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매립이잖아요, 그죠? 거치하는 게 아니라 매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윈스톰 전용의 마감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전용 마감재 뒷면을 돌려보시면 내비게이션을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위치죠, 그죠? 뒤집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내비게이션 설치를 하고요. 이때 주변 테두리 부분에 테두리 마감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약간 붙여서 가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단에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시계나 뭐 여러 가지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착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나중에 후에 내비게이션이 이탈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착제라고 표현하는데 정식 명칭은 레진일 거예요. 레진을 이용해서 잘 경화시킨 레진을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 DIC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이런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거를 장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과정인데 대부분은 제품에 대부분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쉽게 설치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은 뭐 따로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실제 내 차량이나 내 가족차, 내 주변인의 차량 중에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있지 않는 차량에 마감재를 구매하셔서 실제 한번 내가 이런 방식대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튜너분들, 인스톨러분들은 뭐 이거 내용으로 무슨 강의를 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과정으로 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장착이 되면 완성된 모습은 여기 있는 네 번째 그림처럼 처리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후방 카메라라든지 DMB 안테나도 옵션으로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후방 카메라, DMB 안테나, 또 전원 케이블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뭐 만약에 차량마다 저는 오디오의 옥스 기능을 사용해서 차량의 스피커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옥스 연결해줘야 될 것이고요. 저는 USB를 하나 더 연장해서 내비게이션에 직접 음원을 재생하고 싶습니다. 동영상 재생하고 싶어요. 하면 USB 라인도 연결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 내부에 배선이 모이는 공간이 굉장히 배선들로 꽉 차버리겠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뭐 긴급하게 막 작업들이 많은 곳 이런 같은 경우에 간혹 보이지 않으니까 막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뭐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 센터 페시아를 부득이 탈거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막 정말 흔히 현장 표현으로 막 내장이 쏟아지듯이 배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감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사후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배선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계 부분에서 꼭 이곳에 마지막 최종 도착지니까 끝까지 다 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뭐 크래시 패드 하단 쪽 핸들 밑에 있는 부분에서도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내비게이션 근처에는 배선이 딱 일정한 길이만큼만, 또 그다음 흡음이나 뭐 이런 소음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배선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러한 케이블들이 다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전용 제품의 마감재이기 때문에 스크류 자리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으로 적용하게 되는 후방 카메라 설치법도 한번 볼까요? 대부분 내비게이션만 설치하시지는 않고요. 대부분 현장에서 접해보면
내비게이션 매립을 하면서 후방 카메라라든지 또는 뭐 샥 안테나라고 하는데 샥 안테나라든지 뭐 RV 차량 같은 경우는 통합 안테나, 폴로 되어 있는 안테나들을 설치해서 DMB라든지 뭐 또는 라디오의 기능까지 겸하는 그런 제품 옵션을 많이 설치를 하십니다. 자, 후방 카메라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차량은 지금 윈스톰 차량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RV 차량이니까 테일게이트 뒷문이 승용차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타입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 테일게이트 쪽에 붙어있는 트림 패널을 탈거를 해야지만이 트렁크의 바깥에 있는 가니쉬라든지 트렁크 카메라가 연결되는 고정돼야 될 부분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거 전의 모습이고요. 대부분 트렁크를 SUV 같은 경우 높게 문이 열리니까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핸들도 고정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안쪽에 볼트라든지 스크류가 고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뭐 리테이너 핀들이라든지 또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스크류가 없는 부분은 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파손되지 않게끔 최대한 주의해서 탈거해야 되겠죠. 탈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면 무조건 배가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또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비지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지침서를 필독하신 후에 아니면 펴놓고 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펴놓고 정확한 고정 위치를 파악하신 후에 탈거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따뜻한 날보다는 추운 날,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겠죠. 겨울철에는 이 내장재, 특히 SUV나 RV의 테일게이트 트림은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은 굉장히 손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깨져 버린다고 표현하죠. 깨져 버리기 때문에 실내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작업 공간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어느 정도 온기가 찬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작업하시는 튜너분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트림 하나 탈거했네요. 탈거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가니쉬 부분이죠. 대부분 손잡이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내부 철판 사이로 보면은 이 가니쉬가 고정되어 있는 너트들이나 핀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너트와 핀을 잘 분해하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고 나면 탈거가 되면 카메라에 고정되는 부분에 맞는 홀을 타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유니비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즈에 맞는 홀 커터를 가지고 홀 커터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판별해서 홀을 가공하면은 이런 식으로 뽕 하고 뚫리겠죠. 이때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가니쉬의 컬러와 카메라의 색상도 맞추면 좋겠죠. 아까 센서 작업하듯이. 그다음 카메라의 끝단도 웬만하면은 뒤로 많이 치우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와서 이 면을 좀 맞춰주는 것도 아마 조금 센스 있는 장착을 했다. 이런 걸로 또 고객한테 또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제품마다 조금씩 고정 방식은 조금 상이하나 대부분 애프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뒤쪽에 볼트 너트, 맞볼트 방식으로 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DMB 안테나 설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예시화면에는 DMB 안테나가 필름형이네요. 필름형은 초창기에 좀 설치가 용이한 장점 때문에 설치 매장에서 많이 선호했던 제품이긴 한데 최근에는 대부분 샤크 타입이라든지 폴 타입의 안테나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설치 방식은 배선의 설계 부분만 다를 뿐 연결하는 방법이나 내비게이션까지 오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테나를 준비했죠. 준비를 하고 나시면 앞면 조수석 전면 상단에 설치해라. 사실상 조수석 전면 상단이 정확한 위치는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설치자의 편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조수석에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뭐 앞에 시야에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될까봐 조수석으로 해놨네요. 뭐 운전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운전석에 있어도 좋다, 나는 그쪽이 꼭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쪽에 설치하셔도 작동하는 데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DMB 안테나가 설치되면 대부분 헤드라이닝, 천장 라인을 따라서 오거나 조우석에 설치하면은 조우석에서 천장이 앞라인으로 와서 A필라를 이런 식으로 탈거한 다음에요. 여기 기존에 지나가는 배선에 케이블 타이라든지 또는 뭐 면 테이프 등을 활용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시고 나면은 센터 페시아의 사이드 트림입니다. 사이드 트림을 탈거한 후에 정상적인 방법은 하부 트림까지 다 탈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배선 설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선을 이동해 주시면 돼요. 후방 카메라와의 영상선과 전원선 연결도 마찬가지로 가니시 쪽에서 실내 테일게이트 내부 철판 쪽에 지나가는 리어 트렁크 배선 길을 활용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요게 지금 이제 주름 튜브인데요. 이쪽으로 넣어 주셔야지만이 작업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대부분은 이제 일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그냥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작업하게 되면 작동에 문제는 없겠지만 튜너의 입장에서는 썩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주름 튜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배선을 실내로 유입시켜 주는 게 좋겠다. 배선의 작업입니다. 배선의 설계가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전원을 연결해 줘야겠죠. 우리 가전제품 전원 코드 꼽아야 작동되듯이 여기 있는 지금 편의장치 세 가지는 대부분 다 뭐죠? 전장 편의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를 당연히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후방 카메라 전원선에 관련된 거니까요.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해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만 작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원은 어떻게 연결한다? 12V DC 전원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후진 전원이 출력되는 곳에서 연결하면 된다. 자, 그러면 후방 카메라의 위치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쪽에 있으니 테일게이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원을 따는 게 좋겠죠. 나는 FM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뭐 내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 뭐 흔히 말해 퓨즈 박스, 정션 박스까지 배선을 연장해서 연결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테일게이트. 테일게이트 램프를 분해해서 거기에 있는 후진등 소켓이 있는 부분, 소켓 부분에 있는 전원은 두 가닥일 겁니다. 접지 하나, 후진 전원선 하나. 그럼 그쪽에서 테스터기를 한 번 더 테스트하신 후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테스터기의 집게 부분을 차체 철판에 집어주시고요. 그 다음 키 온은 넣어야 됩니다. 후진 기어는요, 키 온이 안 들어가면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 온. 근데 간혹 테스트 하실 때 시동을 걸어 놓고요, 후진 기어 놓고 내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으신 분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나 뭐 전자 파킹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키 온까지만 놓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사이드를 꼭 당겨야 됩니다. 평지에서.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2인 1조인 경우에는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스트리퍼라고 하는 공구인데 이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배선 피복을 벗긴 다음에 테스터기의 탐침봉 부분을 접지해 놓은 반대편 탐침봉 부분을 여기다 갖다 대시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탐침봉에 불이 들어온다? 그럼 뭡니까? 후진등 출력 플러스 선입니다. 거기에 후방 카메라의 전원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간혹 이거는 뭐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사제품이 싫어요. 저는 순정품만 좋아요. 이런 고객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품 대리점 가서 순정 카메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인스톨러나 설치자한테 부품을 주면서 이걸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실 때 대부분 그냥 애프터용 제품처럼 똑같이 후진등 12V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순정형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원 인가 방식이 전원이 필요한 부분, 전압 부분이 5V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V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사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정형 카메라의 경우에는 5V로 전압을 다운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설치해서 연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원 플러스 접지 마이너스를 후진등 제어 신호와 접지선 연결해라.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게 지금 테스터기인데 이러한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이제 상시 전원, 뭐 AC 전원도 연결해라. 그다음 뭐 ACC를 연결해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배선에 관련된 거는. 자, 뭐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비게이션 배선 작업이네요. 그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ACC 전원만 연결하면 되죠. 시동이 걸렸을 때만 작동하면 되니까요. 그럼 ACC는 뭐고, ON은 뭐고, 온 스타트는 뭐예요?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ACC 말고 ON에 연결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정차 중에 내비게이션 지도를 계속 보고 싶을 때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키 ON까지 가야지만이 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현장에서는 ACC 전원에 연결하고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ACC 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시가라이터, 우리 시가잭 넣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출력하는 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뭐 제품의 이상이나 내가 설치를 잘못해서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뭐 이랬을 때 퓨즈가 끊어져도 운행상의 지장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AC 전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 뭐 DMB 안테나, 후방 카메라, 내비 전원을 차량 내부 오디오 선에서 연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오디오 선에 연결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 난 내비게이션 설치의 전원 ACC와 접지를 오디오에서 설치하려고 봤더니 커넥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커넥터에 배선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하기 어렵다.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센터 패시아 다 탈거했으니까 하부에 시가잭 꼽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 단자를 활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하셔갖고 전원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뭐 지금까지는 장차에 관련된 편을 좀 봤고요. 시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은 제품이 불량이 난 제품은 유통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간헐적으로 간혹 제품에 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설치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초음파 센서 튜닝인데요. 설치 전에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설치에 진행하셔야지만이 다 완성된 후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테스트를 합니까? 자, 첫 번째 그냥 다 결선해 보세요. 그냥 컨트롤러에 센서 4개, 그다음 뭐 전원선,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다 꼽았습니다. 자, 그럼 전원은 어디셨답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본네트 열고요. 배터리 단자에다가 직접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봅니다. 됐더니 삑 하고 디스플레이가 잘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품에 문제가 없겠죠. 제조사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센서를 하나씩 꼽아서 테스트하는 제품도 있지만 간혹은 센서 하나가 불량이 나면 디스플레이 에러 코드를 표출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4개 센서를 다 꼽고 알람이나 뭐 또는 뭐 디스플레이가 잘 되는지를 설치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튜닝 시험이네요. 설치 후에는 어떻게 하냐? 자, 설치 후에는 각 위치별, 각 거리별 얘가 정말로 초음파가 송수신이 잘 돼서 거리를 잘 감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주 목적인 제품 아이템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후방 카메라 설명드릴 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진 출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키 ON을 넣어야지만이 후진 신호가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교재에는 시동을 걸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겨서 꽉 당겨서 테스트해라라고 돼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웬만하면 시동 걸지 마시고요. 그냥 키 ON까지 올리신 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당기거나 또는 요즘 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들 뭐 물론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후방 감지가 요즘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최근에는 경차량들까지도 후방 감지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은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요. 키온을 하신 후에 내려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하나를 정해서 좌측부터 하나씩 거리와 그다음 디스플레이와 뭐 소리와 이런 것들 잘 감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 시험 과정이네요.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간헐적인 불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원을 인가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전장품은 기본적으로 설치 매뉴얼에 따라서 전원 인가를 했을 때 모든 케이블들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야지만이 불량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2채널짜리 블랙박스입니다. 자, 메인 프런트 블랙박스에 2채널 케이블을 이용해서 뒤 후방 카메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시거잭이 대부분 동봉되어 있는데 시거잭을 통해서 그냥 시거잭에 꽂고 키온이나 시동을 하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잘 표출되고 화면 영상이 잘 찍힌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하게 제가 튜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보시면 배터리 레벨에 따른 실험, 도로주행 시험, 주요 음성 메시지 확인 전원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정 중에 또는 다 완료된 후에 하는 시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배터리 레벨에 따라서 만약에 배터리 레벨이 떨어지면 이게 차단이 되는지 전원을, 또는 도로주행 했을 때 뭐 화면이 잘 찍히고 있는지, 또는 주요 음성 메시지가 잘 되는지, 그 다음 뭐 전원선은 잘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사실상은 쉬어가는 페이지 같아요. 제가 책을 다 봤는데 튜닝사 2급 과정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초보자분들 또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 편의 장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어찌 보면 많은 차량에 설치가 되고 난이도가 조금 쉬운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장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무편은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필답형, 서술형으로 나오죠. 그래서 약간은 실무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또 차량 있으신 분들은 또는 주변에 가족분들의 차 누가 있으면은 거기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 한번 해체했다가 다시 한번 설치해 보시는 과정을 한번 해보신다면 아마 충분히 서술형이나 필답형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 봅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초음파 장치 튜닝 계획 3단계를 서술하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교재의 내용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센서의 색을 정해라. 두 번째, 센서의 사양을 정해라. 세 번째, 컨트롤러와 디스플레이 박스의 사양을 정해라. 자, 순서가 바뀌는 거는 답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일단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센서의 색을 정합니다. 센서의 사양을 정합니다. 컨트롤러나 디스플레이의 사양을 정합니다. 이러한 뭔가 정하는 부분을 우리는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2번, 2채널 블랙박스를 설치 시 주차 중 상시 녹화를 해야 하는 경우 전원 연결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에서 뭐가 있습니까? 주차 중 상시 녹화예요. 물론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저기 문제가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학생들, 그다음 이제 튜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주차 중 상시 녹화를 해야 된다. 아까 이론 교육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시, 배터리가 나와야겠죠. 배터리 한번 우리 문제는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상시 전원 B 플러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배터리 전원, 그래서 B 플러스거든요. 약어로. 자, 시동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플러스 전원이 인가되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시동을 껐을 때도 전원 인가가 될 테니까요. 플러스 전원 인가되니까 블랙박스가 영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겠죠. 자, 두 번째, 주행 중에 내가 차량을 시동을 걸고 움직일 때 녹화가 돼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AC 전원입니다. ACC는요, 키를 1단 돌렸을 때예요. 1단 돌렸을 때 출력되는 플러스 전원. 제 차는 키기 방식이 아닌데요. 최신형 차량이라 버튼 시동이에요. 자, 버튼 시동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겠죠. 브레이크를 띄고 한 번만 누르시면 ACC 전원으로 진입을 한다. 자, 그때 출력이 되는 액세서리 전원입니다. ACC의 약자는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시가라이터 전원을 또는 파워아울렛 전원을 찾아서 연결하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접지인데요. 자, 접지, 그라운드라고 표현해서 GND라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접지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자, 집에 있는 우리 그 전자제품들은 다 뭘 꼽습니까? 이 코드를 꼽죠. 코드라고 표현하나요? 네, 코드를 꼽아요. 콘센트를 꼽는데
집에 있는 거는 교류예요. 교류 전원이. 교류. AC로 표현하죠. 얘는 방향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꼽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전원이 다 들어옵니다. 자, 차량에서는 부득이 큰 발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보조 전원이 되는 거고요. 알터네이터가 돌아서 뭐 충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DC 전원을 써요. 그래서 차량은 대부분 12V로 알고 있죠. 승용 차량들. 물론 시동이 걸리고 나면 12V에 되어 있지 않고 13점 몇 볼트, 높은 차들은 뭐 14V까지 올라가는데 부정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블랙박스가 설치돼서 작동이 되려면 플러스 전원만 인가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무조건 마이너스 있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 부품을 차량에 설치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접지는 항상 언제든지 따라가는 거죠. 자,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뭐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까? 상시 전원 B 플러스와 ACC 전원만 생각하면 주차 중 상시 녹화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 답안지 작성하실 때 크게 필요 없어요. 답은 상시 전원 ACC 접지 또는 상시 전원 온 접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하나 더. 상시 전원 온 스타트 접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또 나오네요. 상시 전원 B 플러스 전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차량은 튜닝을 할 때 이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품들, 퍼포먼스 부품들까지 뭐가 고려돼야 됩니까? 안전이죠. 뭐 차만 그렇습니까? 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해야 되겠죠. 특히나 차량이라는 것은 운행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튜닝을 하는 튜너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1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시 전원 아까 같이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 연결했는데 고려해야 되는 거는 안전이겠죠. 그죠? 무엇인가요? 안전 그래도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주행이나 시동을 걸었을 때나 주차 시에 결함이 없는 전원을 사용했다. 결함이 없는 전원. 필히 퓨즈를 거쳐서 출력이 돼야 된다. 자, 그 말은 퓨즈 이렇게 생겼어요. 뽑아보면 위에서 봤을 때, 자, 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퓨즈 쪽에서 만약 연결한다 또는 퓨즈를 거친 선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퓨즈를 뺐습니다. 뺐는데 테스터기를 대봤어요. 되었더니 이쪽에서 단자가 2개 있는데 여기서 불이 뿅 하고 들어와요. 그럼 뭔가요? 얘는 주전원이죠. 그냥 배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원이에요. 여기다가 제품의 전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차체가 마이너스인데 그 선이 얇아요. 얇은 선이 많이 있어요. 제품 중에. 그게 차체 뭐 이렇게 웨더 스트립 같은 데 끼어서 지금은 당장 아니라 나중에 이게 피복이 까지면서 차체가 붙는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퓨즈가 끊어지지 않고 이 메인 선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시는 마십시오. 경험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 선처럼 쫙 타 들어갑니다. 쫙 타 들어가요. 그게 운전 중에 발생했다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항상 휴즈를 거쳐가는 쪽, 우리는 아웃 또는 출력선 이쪽에다가 연결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주행과 시동 주차 시에 결함이 없는 전원을 선택하게 되니까 퓨즈에서 만약에 내가 딸 거예요. 수입 차량인데 거기에 봤더니 뭐 센서, 뭐 모듈, 뭐 또는 뭐 ECU, 뭐 이런 뭐 엔진에 관련된 느낌이 나는 것들 또는 뭐 TCU, 뭐 이렇게 뭐 좀 미션이나 뭐 이런 파워트레인 쪽에 좀 관련된 쪽 연결하면 될까요? 좋지 않겠죠. 만약에 결함 생겨서 휴즈가 끊어지면 운전 중에 뭐 관련된 시스템들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함이 없는 곳에다가 전원을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내비게이션 설치 시 필요한 공구 5가지 이상을 답하시오. 자, 뭐가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설치할 때 앞에서 보긴 봤는데, 그죠? 자, 첫 번째, 드라이버는 있어야겠죠. 뭔가 스크류 같은 거 분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내장재 리무버,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뭐 정말 전문가분들은 이거 없이도 막 손으로도 막 빼내시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스트리퍼라고 하는 배선을 피복을 까주는, 그러니까 피복을
벗겨주는 그런 공구 또는 배선 테스터기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 절연 테이프 당연히 전기선 연결해야 되니까 전선 연결해야 되니까 있어야 될 것이고 면 테이프도 있으면 좋죠. 이건 뭐냐면 이제 흡음되려고 이제 배선들을 이제 감싸주는 테이프예요. 그 다음 철사 뭐 이런 것들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할 때 배선 빼내야 되니까 이제 긴 철사 같은 것들 이용해야 될 것이고요. 케이블 타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중에 5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요거 외에 뭐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째 선정한 초음파 센서 여기서 이제 애프터 상품이라고 딱 지정해놨네요. 왜냐하면 간혹 초음파 센서 설치를 순정으로 하는 경우 요즘은 상당히 순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까봐 애프터 상품에 센서 지름이 17mm다. 이런 경우에 홀커터의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게 문제네요. 자, 애프터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센서가 있고요. 센서를 덮는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잘 그렸나? 아무튼 이 커버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딱 맞는 뭐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로 재서 딱 길이가 맞는 사이즈를 측정했다. 그것도 17mm예요. 이거 안 지워지나? 미리. 자, 그러면 17mm짜리 홀커터로 탁 뚫으면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막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mm 정도 공차를 달아. 그래서 답은 18mm가 되겠죠. 1mm. 자, 왜냐? 공차를 두면 이런 톱니들이 딱 들어가면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mm가 정답이 되겠네요. 6번 4채널 후방 초음파 센서 설치 시 전폭 1850mm인 차량의 센서 위치 간격을 계산하시오. 이건 철저히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교재를 통해서 또 수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뭐 사실상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좌우 범퍼 100mm를 남겨라. 자, 공학의 계단은 mm잖아요, 그죠? mm로 계산해 볼게요. 100mm를 남기면 범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1850이라는 거예요. 50mm. 자, 그럼 좌우 10cm씩 100mm를 띱니다. 자, 그럼 여기 뭐 마스킹 하거나 테이프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나오겠죠. 자, 요 사이 간격 그냥 간단한 산수잖아요. 초등학생도 풀겠네요. 1850에서 200 빼니까 1650 될 거고요. 그죠? 1650을 센서가 4개니까요. 하나, 둘 양끝 찍히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3등분 해야 되죠.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문제네요. 자, 3등분. 그래서 1650 나누기 3 하면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3 하면 딱 550 나오나요? 맞죠? 그래서 550mm 또는 55cm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까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7번 4채널 디스플레이 독립형 후방 초음파 센서 설치 시 메인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커넥터의 개수와 명칭을 서술하시오. 자, 4채널 디스플레이 독립형 후방 초음파 센서다. 자, 한번 볼까요? 총 답은 6개입니다. 이것만 쓰셔도 뭐 답이 될 수 있는데 명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센서가 4개잖아요. 4채널이라는 거는 채널이 4개니까 센서가 4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센서에 커넥터가 4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메인 컨트롤러를 움직일 수 있는 코드 전원 커넥터가 1개. 그 다음 디스플레이가 있다면서요. 그죠?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커넥터 1개. 그러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다? 6 맞죠? 그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자, 8번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전원은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서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인데 후방이에요. R이 붙겠네요. 그럼 RPAS 현장에서는 이렇게 써요. RPAS 한번 볼까요? 후방이잖아요. 그죠? 후방이 중요하네요. 자, 후방이니까 나는 뒤쪽만 하면 돼. 뒤쪽만 감지할 거야. 자, 평상시에 필요한가요? 평상시에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뒷차가 앞으로 와서 내 차에 근접하면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후진 넣었을 때만 작동하면 됩니다.
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테일 램프입니다. 우리 뒷 램프. 램프에서 후진등 부분을 탈거한 후 후진등 전구가 있는 소켓부에서 후진 시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 후진 시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 이것만 쓰셔도 정답. 자, 배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테스트 후 전원을 연결한다. 이거는 실무편뿐만 아니라 개론편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2채널 9번. 2채널 블랙박스 설치 시 실내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기술하세요. 자,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뭐가 정답이다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은 사실상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튜너가 되기 위한 처음 초석이잖아요. 그래서 FM적인 내용을 한번 서술해 보거라 이렇게 갖고 한번 내본 문제예요. 자, 정답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전방 메인 장치에서 후방으로 연결이 되는 배선의 배치를 도어 차체부의 웨더 스트립 상부로 빼지 않고 순정 배선이 지나가는 바닥 라인을 따라 정리한다. 자, 핵심이요. 순정 배선이 지나가는. 자, 순정 배선이 지나간다는 뜻은 뭐예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발생 소지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 소음을 안 낼 수 있겠죠. 왜? 우리 웨더 스트립 이 고무거든요.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때요? 중력에서 계속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 배선이 여러 가닥 지나가면 어떨까요? 잔진동에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소음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좀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빠르게 설치해야 되고, 또 물론 이것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해도 소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 라인으로, 바닥 배선, 플로어 라인으로 같이 가는 길 따라가라 그거고요. 두 번째, 배선이 모이는 곳은 크래시 패드 하단의 기존 배선부에 정리해라. 자, 오다 보면 이제 차량의 사이즈마다 이 넉넉하게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이제 이 채널 케이블은 넉넉하게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하다 보니까 배선 길이가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갖고 던져 놓으면 되나요? 그럼 안 되겠죠. 이걸 잘 정리를 해서요.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뭐 흡음 테이프를 통해서 배선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우리 핸들 밑에 있는 부분을 크래시 패드 하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분해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대부분 차량들이 그 부분 하단에는 제 머리는 좀 커서 안 들어가고 좀 머리 작으신 분들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대부분 실내에 있는 전장품들의 케이블이 다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배선의 길에다가 같이 정리하시면 된다. 또 하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선들은 항시 면 테이프나 이런 흡음 테이프 활용해서 마감해준다. 이런 거 정도 쓰시면은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10번. 트립 인터페이스 적용된 내비게이션 설치 후 오디오 등의 장치 작동 시 내비게이션에 트립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 점검사항을 기술하세요. 이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실무편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다 너무 정답이 많으면 쉬우면 안 돼서 이거는 실제 현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한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트립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요, 오디오 자리에 있는 오디오를 탈거해내고요, 오디오에 있는 앞에 있는 버튼들이 있는 이 표시 장치를 빼내고 그 앞에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때 그렇게 되면은 다이얼 조절이라든지 뭐 시크 버튼이나 이런 버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인터페이스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두 개를 통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디오의 볼륨이라든지 원래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터치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요. 만약에 설치했는데 오디오 등 장치 작동했는데 내비게이션에 아무런 표현이 없고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가장 먼저 검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트립이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번 이거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인터페이스하고 내비게이션이 호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터페이스는 A사 제품인데 내비게이션은 B사 제품이에요. 호환 안 될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터페이스에 펌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운로드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차마다 사양을 다 달리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제품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한 이런 데이터들만 넘겨서 호환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고 나면 뭐 간혹 뭐 친절한 판매자들, 요즘 인터넷 뭐 이런 데들에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친절한 판매자는 차종을 넣었어요. 내가 그래서 LF 소나타입니다. 그러면 LF 소나타 펌웨어를 아예 다운시켜 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초기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펌웨어 다운 프로그램을 내비상에 다운로드 해줘야 된다. 세 번째, FPC 케이블의 상하 접점 확인이 및 손상이 됐는지 확인해라. FPC 케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디오의 앞에 전면 패널을 분리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메인 데크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케이블이에요. 그 케이블이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커넥터에 있는 배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얇은 배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상 뭐 상접점, 하접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접점이 인터페이스와 잘 호환이 되게끔 연결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이거를 반대로 설치하셔가지고 낭패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이게 반대로 연결되면은 전원부나 이런 것들이 반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는 오디오 데크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물 나는 상황이죠. 아마 이거는 현장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4번, 인터페이스 전원부가 인가가 확인되는지 봐라. 인터페이스라는 모듈도 흔히 말해서 전자 부품이니까 얘도 전원이 잘 인가돼야지만 작동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원이 얘가 원하는 전원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됐는지를 확인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연결 안 되면 당연히 먹통되겠죠.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정도 기술하시면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자, 11번, 초음파 장치 설치 전 시험을 서술하십시오. 설치 전 시험이요. 잘 작동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답이겠죠. 한번 볼까요? 컨트롤러에 디스플레이, 센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라. 그러면 4채널짜리 몇 개라고요? 6개죠. 그죠? 6개 다 연결하고요. 전원 케이블에는 12V 전원을 인가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거나 디스플레이 잘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라. 정상 작동을. 이게 시험 설치 전 시험이죠. 이거 꼭 해야 돼요. 현장에서. 안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설치하고 나서 멘붕 오실 수 있어요. 흔히 우리 요즘 젊은 사람 말로 멘붕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인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이론 교육 시간에 알려드렸겠지만 12V DC 전원이 들어오는 곳 어디든 연결하시면 돼요. 뭐 가장 손쉽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차 차량의 배터리 단자에다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요, 되게 겁을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뭐 감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 우리 콘센트에다가 막 젓가락 막 찔러보시고 막 이래서 찌릿한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대부분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한테도 이런 것들, 사장님 이거 한번 배터리 좀 대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시는데 절대 안 죽어요. 12V 이거 직류 넣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초음파 장치 설치 후의 시험 방법도 그럼 한번 서술해봐라. 설치 후. 설치 어떻게 합니까? 센서가 각 위치별 거리라든지 뭐 감지를 잘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또는 순서가 잘 맞는지. 채널을 잘못 꼽으면은 막 내 마음대로 꽂아버리면은 좌우가 바뀐다든지 센터에 서는데 좌측을 뭐 측면을 뭐 감지하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웬만하면 2인 1조로 시험해라.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요. 그 다음 핸드브레이크, 사이드브레이크 작동하고 키온, 뭐 교재에는 시동이니까 시동하고 후진기어를 작동하는데 센서에 다가가며 좌우 표시나 거리별 알람 등을 체크해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초음파 장치는 설치 전후 시험 과정이 모두 다 완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블랙박스도 설치 전에 시험 방법을 한번 기술해봐라. 있나요? 다 대부분 모든 전장 부품은 설치 전에 시험하는 거는 다 커넥터들 다 꼽아보고요. 뭐 연결해야 될 부분 다 연결한 다음에 전원 인가하면 돼요. 모든 건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메모리를 삽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메모리 삽입 안 하면요, 메모리를 넣어주세요. 뭐 이런 음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삽입하고, 이 채널 경우에는 후방 채널 카메라 연결하고 C거잭이나 12V 전원 인가해라.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초음파 센서처럼 배터리 직접 연결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들은 디스플레이 뿅 하면서 나타나면서 뭐 제조사 로고가 나오겠죠. 나오면서 영상이 잘 녹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 사전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되게. 14번, 내비게이션 설치 전 시험을 기술하세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든 케이블 있는 제품들 다 설치 커넥터 꼽아보고요. 전원 인가하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도 데이터, 얘도 있네.
지도 데이터 있는 SD카드를 삽입해라.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은 SD카드가 빠져있는 경우 SD카드를 삽입해야지 되겠네요. 삽입하고 12V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라.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야지 아마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15번. 내비게이션 설치 후 후방 카메라 작동 시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내비게이션을 다 설치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보려면 어떻게 돼요? 시동을 걸거나 키온하고 후진기어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게 답이겠죠. 키온 또는 시동 후 후진기어 작동 시 내비게이션 화면이 정상적으로 후방 영상을 표시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후방 카메라니까 후진기어. 이게 그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문제에 다 답이 있네요. 16번. 후방 카메라 작동 시 후방 카메라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조치사항을 기술하세요. 아까 트립 인터페이스 문제처럼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약간 실전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 근데 이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가전제품 코드 안 꽂혔다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코드.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네. 그죠? 이거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니까. 자, 전원 인가부에 후진 12V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그죠?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겠다. 그죠? 두 번째, 카메라에 마이너스 전원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도 똑같죠? 그죠? 전원에 관련된 후진만 게 아니라 마이너스 잘 됐는지. 3번은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인데 내비게이션 사양마다 후방 카메라 영상을 담당하는 단자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용 젠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흔히 말해 우리 그 스마트폰에 있는 이어폰 단자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내비게이션의 영상 단자로 사용을 되는데요. 그때 3극, 4극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극은 이렇게 제 그림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줄이 이렇게 3개 있는 게 3극이에요. 1, 2, 3 그죠? 4극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못 그리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4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조사마다 뭐 아이나비, 뭐 파인드라이브, 뭐 또 뭐 만도 여러 가지 제조사 제품마다 동일하게 쓰면 좋은데 회사마다 자존심이 있나 봐요.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앱터용 상품의 후방 카메라는 영상 카메라가 대부분 노란색 RCA라고 하는 단자를 사용하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기본 범용 이런 이어폰 단자는 제공을 하는데요. 영상 단자는 대부분 CMOS 또는 CCD 타입 카메라들이 영상 출력 플러스선, 그 다음 쉴드선, 접지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출력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후방 카메라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서 영상 입력되는 게 A사, 예를 들어서 A사는 여기가 영상이고요. 영상 플러스고 여기가 쉴드 접지선이에요. 그게 또 4극이어야 되고요. 뭐 B사는 여기가 영상이고 여기가 접질 수 있어요. 또는 C사는 난 4극 안 써. 우리 3극이야. 그래서 여기가 영상, 여기가 접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치 내비게이션의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단자 배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한번 알고 계시면 또 현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전용 젠더를 사용해서만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전용 젠더라는 거는 뭐 3극이냐 4극이냐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큰 의미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7번. 블랙박스 설치 후 영상 저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뭐 코드 잘못 꽂으면은 저장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영상이 저장이 됐을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영상이 뭐 최근에 봤더니 하나도 영상이 저장 안 돼 있고 뭐 과거 것만 저장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전원은 연결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기 전원 인가 후에 설정창에서 이거는 이제 제품마다 틀린데요. 설정창에서 SD카드 포맷 진행해봐라. 근데 만약에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SD카드를 빼내서요. 리더기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포맷을 해라. 대부분 영상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는 SD카드가 흔히 말해서
좀 불량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 기기들도 보면 간혹 컴퓨터 포맷 해주죠. 하드 드라이브 같은 거. 그것처럼 영상 저장이 잘 안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또는 뭐 여기서 알람을 주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포맷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순정 전방 센서 PAS 설치 시 필요로 하는 주요 배선 정보 3가지 이상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사실상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필살기 문제입니다. 또 특히 뭐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튜너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좀 좋은 내용이죠. 사실상 영업 비밀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순정 전방 센서,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입니다. 주차 보조 센서인데요. 대부분 최근의 차량들은 답을 먼저 볼까요? 최근의 차량들은 후방 센서는 순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뭐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후방 감지 센서도 거의 최고급 차량들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애프터로 많이 후방 감지기를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애프터 여기 교재 나오는 이런 애프터 상품들은 잘 설치를 하지 않아요. 뭐 물론 많이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이제 프리미엄 튜닝샵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애프터형 상품은 거의 후방 감지기에 사용하지 않고요. 전방 감지 같은 경우도 뭐 부득이 순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들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한 차량들은 순정의 센서를 대부분 선호하십니다. 고객분들이. 왜냐하면 이 차량의 등급별로 차량을 선택할 때 흔히 말해 대형 세단급 이상은 전방도 다 요즘 설치가 되고 수입차들은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지만 그 이하에 있는 중형급 세그먼트 차량들은 대부분 전방 감지 센서를 설치하려면 최고 사양의 등급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옵션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등급이나 이하 등급 구매하셨는데 내가 운전하다 보니 기존 차량보다 체급이 커져서 아파트 주차하고 뭐 어디 뭐 골목길 같은 주차할 때 앞 범퍼 끝이 잘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근데 요즘 또 차가 준중형이라도 그죠? 범퍼 손상되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고급 사양에 있는 순정 전방 센서로 설치가 가능할까? 이제 이때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때는요. 아까 우리 애프터용 상품은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센서의 커넥터 뭐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전원만 연결하면 돼요. 사실상은 타공하는 것만 잘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거든요. 배선 테스터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순정은요. 린이라고 하는 통신선이 필요하고요. 또 전원선, 접지선, 그다음 스위치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에 마이너스를 보내주서 한 번 마이너스 감지되면 켜져라, 한 번 마이너스 감지되면 꺼져라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 스위치선, 그다음 이거를 표현해주는 인디게이터, 예를 들어서 뭐 P 이렇게 돼 있고 스위치에 이렇게 표시창이라고 하죠. 표시창 이걸 인디게이터라고 하죠. 인디게이터에 출력해주는 선, 그다음 PAS 옵션 접지 이게 좀 중요한데요. 대부분 얘는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있나요? 뭐 다른 편에 BCM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하는 놈이 관리를 해주고요. 얘도 대부분 다 바디 컨트롤 모듈이 다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바디 컨트롤 모듈에서 내가 전방 영역에 대한 옵션을 활성화시킬 거다, 안 할 거다라는 명령을 마이너스로 흘려서 체계를 잡아줘요. 그래서 요게 꼭 들어가야지만이 어떻다?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시기 어려우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딱 3개만 외우십시오. 그냥 뭐 린, 전원, 접지 이것만 외우셔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19번 승용차 내비게이션 설치 시 후방 카메라 배선을 실내로 보내는 방법은 이건 정말로 안 해보면 그죠? 좀 쉽지 않은데 우리 개론편 책이나 또는 뭐 실무편 책 잘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승용차 내비게이션을 설치한다. 우리 근데 교재에는 윈스톰 차량이니까 SUV, RV 차량이네요. 좀 꼬았네 약간. 승용차다. 자,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트렁크를 열고 거기 있는 안에 있는 내부 내장재 탈거한 다음에 카메라 설치해서 배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트렁크가 이렇게 열릴 건데 여기 카메라가 설치되면 이렇게 와서요. 여기 트렁크를 잡아주는 뭐 이렇게 힌지라고 해야 되나? 요 부분에 배선이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램프가 달리잖아요. 그죠? 뭐 번호판, 넘버 플레이트 등 달리고 배선이 지나가는 길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트렁크 내부에서 내장재 안쪽으로 넣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막혀 있죠, 그죠? 대부분 의자로 선반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 그림이 잘 안 그려서. 자, 그럼 여기서 실내로 가는데 이 의자가 막혀 있어요. 그죠? 그다음 사이드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그래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요. 철사는 얇은 철사만 아니고 좀 탄탄한 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곤용 족봉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찔러야 돼요. 트렁크까지. 그러면 그냥 막 찌르면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낚시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이나 뭐 이쪽에서 내가 어디서 찔러 넣을 거다 그럼 반대편에서 후레쉬로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그 틈으로 빛이 보이죠. 그쪽으로 살짝 찔러 넣으면 트렁크에서 실내로 배선을 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집에서 한번 심심하시면 이것만 할 줄 알면 웬만한 건 다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대 LF 소나타 차량의 순정 전방 센서 설치 후 계기판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체크해봐야 할 사항은 이것도 조금 교재에 없는 거지만 현재 트렌드에 맞는 문제네요. 자, 대부분 이제 현대기아 차량들이 이러한 전방 센서를 순정으로 설치하는 데 용이한 편입니다. 물론 전문화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로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역량이 돼야지만이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2급 검정이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합격이 가까워 주셔야 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7번인가요? 18번 문제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PAS, OPT라고 하는 접지선이 정상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 어떻게 해요? 전방 영역을 활성화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스 OPT 접지선 요것만 이 단어만 들어가시면은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순정은요 사제와 다르게 전방 감지기를 정품 부품으로 회로대를 연결을 하면은 요즘은 딱 후진 넣으면 전후방이 같이 떠요. 어디에? 계기판에. 디스플레이도 돼요. 우리 사제는 아까 디스플레이를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이거 거추장스럽거든요, 그죠?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디스플레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순정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는 전원이 잘못 연결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원이 잘못 연결돼도 사실상 PAS, OPT 접지가 BCM 쪽에서 잘 인가가 됐을 때는 센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후진 기어 넣었을 때 계기판에 뭐 이런 느낌표 표시가 뜨면서 표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계기판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는 다른 거보다는 제일 먼저 PAS, OPT 접지선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0번 문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보너스 장이었죠. 9장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그래도 궁금하다. 난 이거 외에도 교재에 없는 순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사실상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의가 있어지고 또 튜너로서 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겠다 그러면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ww.kal.ac.kr에 접속하시고요. 질문 게시판에 내가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보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혹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정리 또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품의 작동선은 배선 테스터기로 꼼꼼하게 체크해 설치해라. 안전하게. 두 번째, 장치의 설치 전, 과정, 완료 후 작동 테스트를 필히 진행해라. 그래야지 두 번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전자장치 튜닝은 작동만 된다고 끝이 아니라 안전하게 튜닝해야 한다. 안전입니다. 무조건 튜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치가 된 후에 운영될 때까지 모두 안전에 집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튜닝사 자격검정 2급 준비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